대화가 잘 통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늘의 구름이라는 주제로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들이 어우러지고 잘 맞물려지는 게 대화가 잘 통한다는 어떤 전제일 것입니다. 반면 대화가 잘 안 통한다는 건 또 무엇일까요? 나는 하늘에 있는 구름을 가리키면서 구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구름이 만들어진 어떤 물리학적 배경을 떠올리면서 뭐 지구온난화니 뭐니 또 지랄염 아무튼 아내와 15년 넘게 알고 지내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저는 아내랑 썩 대화가 잘 통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내를 디스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저를 셀프 디스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낭만에 깃든 화법이라면 아내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대화는 겉돌기도 하고 늘 맥락을 비껴나가긴 하지만 또 어느 틈에는 거짓말처럼 전곡을 찌르고 패부를 해짓기도 합니다. 왜 이 작품이 근래 들어서 케이블에서 자주 방송되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승 감독 그리고 이병헌과 이은주, 전미선 배우가 열연한 번지 점프를 하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품이 개봉하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밀레니엄이랍시고 더럽게 떠들어대고 혼란 아닌 혼란을 셀프로 겪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지구가 마치 모든 데이터가 다시 제로화되지 않나 불알이 쪼그라들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을 지나서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병헌, 이은주 정말 20대 극초반에 이병헌은 30살이었구나. 나이가 좀 많네요. 70 KT였어요. 와이프랑 띠동갑이네요. 이은주는 그래 80. 얘는 또 20살. 아무튼 뭐 동성애니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라는 코드를 어떤 문화적 컨텐츠에 대입시킨 것은 이 영화가 거의 최초이지 않나. 물론 이전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모르죠. 또 그걸 이렇게 지금 또 녹음한답시고 또 찾고 싶진 않습니다. 말이 많았어요. 전생과 후생, 환생, 불교적인 논리였고 뒤지면 천국 가는 걔네들 사상과는 또 배척되는 지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뭐 영화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젊은 시절 대학교에서 만난 인우와 태희, 그러니까 이병헌과 이은주죠. 열렬히 사랑을 하고 인우가 군대 가는 날 안타깝게도 태희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국어교사로 현실을 살고 있는 인우 앞에 현빈이란 남자아이가 나타납니다. 여현수라는 배우입니다. 데뷔할 때만 해도 제법 괜찮았는데 최근엔 보이지가 않네요. 이 친구 키가 크네요. 185네. 멋있습니다. 이 정도 마스크, 이 정도 발음, 이 정도 연기력이면 충분히 지금도 걸출한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을 텐데 필모로 보니까 2014년이 마지막 작품이네요. 현수야 나타나라. 아무튼지간에 그래서 인우 앞에 현수라는 고등학생이 나타나는데 어랍쇼? 이 새끼가 하는 행동과 몸짓들이 죽은 태희의 그것들과 같습니다. 인우는 혼란을 겪고 마치 현빈이가 태희의 환생인 양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죠. 망상에 빠집니다. 동시에 인우의 아내인 전미선 배우가 연기한 극중 이름도 없네. 불쌍하다. 아무튼 더 혼란을 겪겠죠.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돼도 등한시하고 아무튼지간에 결국 둘은 그러니까 인우와 현빈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 다시 환생을 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목에 줄을 감지 않고 번지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번지 점프를 하다예요. 무섭죠?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죽습니다. 다시 태어났는데 둘 다 남자일 수도 있고 둘 다 여자일 수도 있고 서로 성비를 바뀔 수도 있고 하다못해 서로 말미잘이 될 수도 있고 서로 하루살이가 될 수도 있고 서로 아베버가 될 수도 있는데 뒤집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존나게 이기적이다 저 새끼. 물론 존나게와 저 새끼라는 말은 제 MSG인데 아내와 딸을 버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위치, 교사잖아. 그래도 교사, 선생이잖아. 인우의 부모님도 있을 거고 아내 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계실 텐데 그깟 씨발 첫사랑 하나 찾겠다고 뒤지러 가? 개 같은 거죠 이건. 씨발 사실. 근데 아내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뒤통수를 한 두어 대 후드리가 쳐맞은 것처럼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오늘 이건 소주예요. 역시 음주 방송이 좋네요. 찐만두가 완주인데 맛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래, 현빈이 입장에서도 고등학생인데 40살 먹은 국어교사가 자기한테 찝쩍대는 말이야. 기분이 족같죠. 어떻게 족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씨발 이 새끼도 안다고. 저 사람이 내 전생에 연인이었네? 연인이었나? 모르겠어요. 저는 철저하게 이성애자고. 사실 이 영화는 동성애에 대한 코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생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그 다음 생,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만 다음 생인데 이게 이룬다는 설정을 갖고 무리하게 진도를 나가니까 이곳까지 온 건데, 제가 뭐 아는 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게 사실도 아니고 사실 어디 있겠어요 종교적인 맥락에서. 근데 그런 그러니까 책에서 그런 부분들을 읽었어요. 불교의 환생이란 측면에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바로 환생하지 않는다. 미물로 환생한다. 뭐 단세포 동물 정도 되겠죠. 꽃이나 개미도 아닐 거래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성장이 되는 거야. 뒤지고 태어나고 뒤지고 태어나고 나쁜 짓을 아니하면서 쭉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업데이트가. 그래서 개쯤 되면 환생을 한 30번쯤 한 거고, 사람이 되려면 한 40번쯤 50번쯤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태희가 환생해서 현빈이로 바로 되려면 그 억겹의 시간을 거봐. 이것도 이상하잖아. 아무튼 뭐 정답은 없어. 중요한 건 20대 초반의 인우한테 태희는 죽은 사람이고 40대 초반의 인우한테 현빈이란 제자가 태희의 환생으로서 마주한다는 설정이죠. 신의 20일 영화 리뷰를, 영화 페이지를 보면 타이틀이 이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신비한 기억. 아름답죠. 낭만적이에요. 근데 자, 과연 이 신비한 기억을 갖고 아내와 딸을 버리고 줄도 묶지 않은 번지점프를 하려고 뉴질랜드로 튀어간다? 이건 개새끼지 사실. 우리가 또 영화를 보면서 또 축자고 현실화시키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우리 아내의 그 코멘트는 제가 낭만이라는 감정만으로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마치 저에게 조금은 가르치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역시 해당 사이트의 영화 페이지에 보면 공식 홈이 있네요. http www.gobungie.co.kr 클릭을 해보면 아직 이 사이트는 살아있네요. 플래시가 지원이, 이때는 플래시였지 UI가. 근데 플래시가 또 작년에 끝났잖아.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영화 사이트들이 이때만 해도 하나에 뭐 4-5천만 원씩 돈을 들여서 만들었거든. 근데 지금은 안 만들죠. 2020년 어머나 아직도 있네요. 참
사이트가 아직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것과, 사실 사랑이 애절하다는 반증은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겠죠.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면 사랑 따위 필요 없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 영화의 게시판은 살아있네요. 몹시 무서울이 많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치 지금 제가 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나와의 틱톡택톡을 배경으로 했고, 이 영화의 몹시 천편일률적인 목적론에 대해서 꼬집는데, 이 영화의 게시판 아직 있다. 무섭다라고 느끼고 싶고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는 살아있는 거지. 우리한테, 우리 곁에. 넘어갑시다. 소주를 조금 마셨네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멋있는 영화음악이 또 있습니다. 저 뭐냐, 또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잠깐만요. 영어야. 이게 저 아이즈 와이드 샷에서도 나왔고, 뭔지 알 거예요. 빰빰빠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원래 지금 왜 부르고 앉아있어. 유튜브 찾아 들으세요. 그러니까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있어. 사실 솔직히 지금 보면 영화 좀 촌스러워요. 잘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앵글도 좀 그렇고, 연출, 편집, 전개도 되게 뚝뚝 끊기고.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이은주가 이병헌의 마음으로 스스로 들어오죠. 이미 그전에도 우산으로 들어왔지만, 왈츠 출 줄 알아요? 나나나나 발을 이렇게 이거 한번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랑의 종속성, 첫사랑에 대한 강렬한 기억. 윤종신이 부른 오래전 그날의 마지막 가사도 현재의 아내를 품에 안고 잠에 들지만, 오래전 그날 그 여자를, 자신의 사랑을 떠올리는 나쁜 놈이지만, 또 우리가 문학적 컨텐츠로서, 예술적인 컨텐츠로서 첫사랑을 얘기할 때의 첫사랑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과 강렬한 임팩트는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혐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보여주는 첫사랑에 대한 진실성과 환생이라는 이 다이나믹함으로 재창조된 첫사랑의 영속성은 저는 감히 동의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사실 또 끝이 없겠죠. 첫사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랑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지금 사랑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두근거림들, 그리고 앞으로 사랑할 더 많은 사람들의 설레임들을 어떤 단어, 어떤 현상으로 그 맥을 끊으면서 맺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사랑이란 감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동의를 하면서, 또 그들이 만끽하는 모든 사랑들이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거짓어린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끝나는 동화책이 현실에서는 사실 무의미한 걸 저도 그대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기는,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사랑들이 여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우리 모두가 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영화에서
이은주와 전미선 씨가 아쉽게도 생을 마감했지요. 두 분 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정말 좋아했던 두 배우였고 감히 팬이라고 말하기 미안할 정도로 평소에 애착을 두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남긴 작품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명복을 오랫동안 빌어주고 싶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